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쌤입니다. 올해가 개원년 검은 토끼해입니다. 개는 5가지 기운 가운데 검은색을 띠는 물에 해당하고 10층간 가운데 마지막 10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기운입니다. 모는 자축인모할 때 12지지 동물 가운데 4번째 위치의 동물을 의미합니다. 10층간의 하늘 기운과 12지지의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결합하여 60갑자의 순환 주기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층간과 12지지의 수는 12, 2 곱하기 5가 되고 12는 3 곱하기 4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내수는 2, 3, 4, 5를 곱한 것에 1을 붙여 1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 제곱은 121이기 때문에 이 수에 들어있는 11은 3 곱하기 4-1처럼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1 제곱은 4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토끼의 번식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1로 11, 19, 29와 같은 수열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수열에서 세 번째 위치에 11의 수가 들어있습니다. 하도와 낙서에 관한 외행 부분도 아마 생수인 1, 2, 3, 4, 5와 성수인 6, 7, 8, 9, 10으로 나눌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머리 윗부분에 새겨진 소용돌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동물 가운데 토끼는 2개의 자궁이 있어 하나의 자궁이 임신하더라도 또 하나의 자궁에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보다도 번식률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토끼의 번식률에 호되게 강한 국가가 있죠. 호주입니다. 호주에는 원래 토끼가 없었는데 1859년에 영국 출신의 이민자가 영국에서 24마리의 토끼를 들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끼를 들여와 키우기 시작하던 중 이 토끼의 일부분이 야생으로 도망쳤고 이 토끼들이 자연에서 새끼를 낳으면서 그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토끼들은 천적이 있어도 그 수를 줄이지 못했고 호주 들판에 난 풀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주위 목장에까지 침입하여 가족들이 사료까지 훔쳐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끼에 의한 폐 사례가 급증하자 호주 정부는 1901년에 울타리 방어벽을 3,000km나 설치하여 토끼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였고 1920년에 낡은 방어벽이 뚫리면서 토끼는 원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29년에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호주 토끼는 원주민들에게 대체 식량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토끼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토끼의 천적인 여우를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여우의 개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서 토끼와 함께 여우도 골칫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전히 토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호주 정부는 점액종 바이러스를 퍼뜨려 약 6억 마리의 토끼 개체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끼 개체수 증가는 2개의 자궁으로 인해 해마다 그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토끼의 개체수 증가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입니다. 이 수학자는 1170년에 이탈리아 피사에서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중해 여러 곳을 여행한 경험을 담아 계산술이라는 수학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는 1202년에 토끼의 번식에 관해 피보나치 수열을 언급하면서 이 수열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수열을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인도의 수학자들 사이에 이 수열에 관한 연구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열의 중요성은 1765년에 오일러가 이 생성함수를 정리했고 1848년에 비네가 이 함수를 재발표하면서 비네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식은 2차 방정식으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포기할 수 있고 x값이 복소수를 포함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와 같은 두 해를 갖고 있습니다. 피부나치가 토끼의 번식률에 처음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개체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와 같이 1, 1, 2, 3, 5, 8, 13, 21과 같은 수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열에서 처음에 나타난 1과 1은 토끼의 한상이 암컷과 수컷을 상징하는 수로서 이 한상에서 출발한 토끼의 개체수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 수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어지는 인접한 두 수열 사이에 1.618을 곱할 수 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어지는 두 수열 사이에는 0.618을 곱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 연산이 이루어지면 기하급수적인 수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수열에는 동시에 산술급수적인 덧셈 연산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덧셈 연산은 최초의 두수 1과 1 사이의 두수를 더해보면 그 다음 세 번째 수인 2를 생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 2를 더해보면 네 번째 수 3이 이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두 수를 덧셈 연산으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 속에는 곱셈 연산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은 89분의 1이라는 분수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수식을 목과 나머지 부분으로 살펴보면 목은 이와 같이 0.01123595과 같은 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이 목은 십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0을 넘을 수 없는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의 부분은 10을 넘게 되면 서로 수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10자리가 100자리로 넘어가는 형태로 수가 배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목의 부분에서 0.0112358113 이와 같은 수열은 13과 21, 34로 연결되는 부분이 8의 수에 차곡차곡 겹치면서 수열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의 수열은 1부터 88까지의 수열을 통해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의 수열은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1에서 10, 11, 21, 32, 53과 같이 앞의 두 수 합이 그 뒤에 나타난 수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은 1부터 88까지 수들을 다 채우게 되면 다시 처음 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89수의 순환 구조는 이처럼 89분의 1의 분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89수는 피보나치 수열의 2차 방정식에서 x는 9를 대입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토끼의 번식률뿐만 아니라 자연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열이기도 합니다. 이 수열이 발견되는 것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바라기의 씨앗 배열이 이와 같은 수열의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의 솔방울에도 껍질처럼 뾰족하게 솔방울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피부나치 나선 구조로 생성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꽃잎들이 줄기를 따라 배치되어 생겨난 구조에서도 이 수열의 작용을 볼 수 있고, 앵무족이나 파인애플, 나선 은어와 같은 구조에서도 이 수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열의 나선 구조는 자기 닮음이나 자기 유사성의 패턴 개념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는 로그 나선 구조로 알려지고 있죠. 그 밖에도 아직 덜 알려진 영역에서도 이 수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수열로 이루어진 1과 1.618의 비율은 파르테논 신전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이 비율을 황금 비율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수직선을 이와 같이 A와 B 두 부분으로 나누고, 큰 선분인 A와 작은 선분인 B 사이에 이와 같이 비례공식을 적용하면 이 수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열은 음양 이분법인 파스칼 삼각형 구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 구조는 모든 이분법 구조의 기본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피부나치 수열이 나타나는 것은 이 수열이 그만큼 자연의 생성 구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대각선 부분에 위치한 수열들을 차례대로 대해보면 1, 1, 2, 3, 5, 8의 수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스칼 삼각형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양측에서 동일한 피부나치 수열을 찾아볼 수 있고, 이 수열이 2차 방정식이라면 대칭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초대칭 구조는 2차와 2차를 곱한 4차 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4차원 시공간을 통해 설명하고 있듯이 4차원의 개념은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자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에서 활동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3차원에 잠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그는 유령처럼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4차원 존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3차원 존재에게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이 피부나치 수열이 생성하는 나선 구조는 3분법 구조를 통해 2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이 나타나는 구조는 이처럼 3차원 구조의 정점에 마이너스 1을 둔 상태에서 0을 비롯한 1, 2, 3, 4와 같은 자연수들을 3차원 배치 구조인 3, 5, 7개의 바탕에 수를 배치해보면 이 삼각형 구조의 중심에 이와 같이 피부나치 수열의 2차 방정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수열은 3분법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삼각형을 둘로 분리하는 경계면의 수열로 볼 수 있고, 이 수열을 제곱하는 것은 좌우가장자리 수열의 제곱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5와 17을 이와 같은 공식으로 나타내고 11과 19를 이와 같이 공식으로 가정은 이와 같이 7과 8, 14와 15의 좌우가장자리 수열이 마이너스 1에 의해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중심수열 둘을 서로 곱하게 되면 2차와 2차가 서로 곱해지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법이 파스칼 삼각형이 3분법 구조에서 피부나치 수열을 2차 방정식을 4차 방정식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더욱 새롭고 넓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분법 구조가 천부경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는데 한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천부경 해석에 접근하는 한 축은 이 사분법 구조를 통해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의 계산술 12장에는 다음과 같은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토끼 한 쌍이 있다. 이 토끼 한 쌍은 매달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낳고 새로 태어난 토끼들도 2달 후에는 매달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고 할 때 1년 동안 태어난 토끼는 모두 몇 쌍일까?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말하기를 기하학에는 2개의 보물이 있는데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이고 다른 하나는 황금 비율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금덩어리와 같고 황금 비율은 진기한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